메타버스의 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저는 권 기자 이야기 듣느라고 진짜 진땀 뺐네. 이게 권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항상 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놓칠 수가 있거든. 오늘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스토리 놓칠 일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놓치셔도 됩니다. 놓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요즘에 메타버스 워낙 핫한데 예. 저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잠깐 열풍 불고 꺼지는 거를 너무 안 좋아해요. 이런 것들은 돈 잘 버는 분들은 돈 잘 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손실을 겪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불고 꺼지는 열풍을 굉장히 꺼리거든요. 굉장히 네. 꺼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조 앵커가 깡통 주식 좋아하죠. 깡통 주식. 왜요? 그러니까 깡통에 넣어놓고 10년 있다 꺼내볼 주식.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커피캔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죠. 커피 깡통. 그걸 지금 내가 커피자 뺐다고 지금 딴지 거시는 거예요? 커피캔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진짜 메타버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메타버스 마켓 맵이라고 영어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정말 한 200개 기업 나옵니다. 지금 뭘 검색하라고요? 메타버스 마켓 맵. 마켓맵. 네. 보통 메타버스 테마주 치면은 메타버스 테마주 톱 10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거 말고 예. 미국에도 진짜 메타버스,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진짜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사실 연관성이 없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다 일말의 연관성은 있는데 그럼 저희도 네. 우리 포피디 우리 발경 NFT 하나 안 만들어요? 그럼 만들까요? 지금 저희 월가워즈도 NFT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관련주예요 그러면. 그럼 만들 때 네. 1+1로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진짜 메타버스가 그럼 뭐냐? 사실 이게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봤는데 이거 먼저 시작할게요. 사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게임 이야기, 공연 이야기, 강연 이야기, 가상현실에서 강연을 했다, 가상현실에서 공연했다, 막 들어가서 보니까 재밌더라, 화려하고 좋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항상 뒤에 꼬리가 붙는 질문이, 머릿속에 꼬리가 붙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해요. 아니 화려해, 재밌어. 그래서 그걸 내가 매일 사용할 거냐?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너가 매일 공연을 그걸로 볼 거냐?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 이거 라이브 방송하는 거 뭐죠?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서 유튜브에서 안 하면 안 되니까요. 필연적인 이유. 그 얘기였군요. 네네. 저는 여기서 방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월가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왜 지금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며 그거 조회수 높이려고 왜 노력을 하냐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가갖고 잠깐 즐기고 이런 화려한 이미지 보고 이런 것들 지금 그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기업이 혹시 있을까를 찾다 보니 저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지금 당장 필연적인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처럼 보였어요. 뭐냐? 엔비디아가 올해 공개한 옴니버스 플랫폼,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옴니버스는 메타버스입니다. 엔터프라이즈는 기업. 그래서 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올해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당장 돈을 벌 수 있느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사례로 준비를 한 게 바로 이 지멘스 에너지의 옴니버스예요. 이 플랫폼은 이미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멘스 에너지는 이 엔비디아와 함께 그 옴니버스 하나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뭘 만들고 있냐면 그 증기 터빈인데. OPD 놀지 말고 이 PT 좀 올려주세요. 힘들게 지금 이조 앵커가 PT를 준비해 왔는데 자기 카톡하고 저녁에 회 먹고 싶다고 횟집 알아보고 다니고. 회 같이 먹을 사람 없다고 사람 알아보고 다니고. 그거 하고 있었어요? 지금 11명 까였다고 지금 13명, 2명 더 알아봤네요. 그 사이에. 지멘스 에너지. 지멘스 에너지는 그 발전 기업이에요. 그래서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그 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배관이, 그러니까 증기가 움직이는 배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배관이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된대요.
그 증기가 뭐 예를 들어 가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증기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배관이 녹슬거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 배관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 검사를 하고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예. 이 검사하고 유지보수하는 데만 1년에 17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거의 2조. 우리 돈으로 2조. 2조가 든대요. 막 가동 중단해야 되잖아요. 예. 가동 중단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어디 문제 생겼는지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 생겼으면 유지보수해야 되고 이게 1년에 17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지멘스가 엔비디아 그 옴니버스 플랫폼에서 지금 하나의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그게 이 유체 영어로는 플루이드. 예. 그래서 이 유체가 어디를 얼만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얼만큼 부식시키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대요. 예. 그러면은 어느 배관에 몇 년도 언제쯤에 부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관을 그때 교체해야 됩니다가 정확하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억 달러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엔비디아는 구독형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은 구독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솔루션을 이용하는 최저 비용은 물론 이거 여러 개 써야 되겠죠. 예. 최저 비용은 1년에 9,000달러예요. 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남짓. 이게 물론 17 2조를 써야 되는데 네. 한 1,000만 원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플랫폼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비용은 붙겠지만 설마 2조짜리 2조짜리 소프트웨어는 아닐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들여서 2조를 아낄 수 있다면 그렇죠. 해야죠. 해야죠. 예.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 얘기 잠깐 드리면 네네. 이거 뭐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자회사 중에 가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도 무슨 메타버스 한다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반도체 공정을 만들면 우리가 그 공밀레라고 들어보셨어요? 공밀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죠? 그러니까 에밀레 종은 애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종을 치면 에밀레 소리가 난다는 네네네. 그 설화가 있잖아요. 네. 이걸 따서 기계에다가 엔지니어를 갈아넣으면 공돌이를 갈아넣으면 공밀레 한다 그래가지고 네. 정말 그 공대 나온 그 엔지니어들이 진짜 인력을 갈아 넣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일한다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공정이 잘 작동을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트라이 앤 에러를 해요. 트라이 에러 그러면서 이제 파일럿 공장을 만들어서 그런 트라이 앤 에러를 하는데 네네. 그 공정 자체를 메타버스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파일럿 공장을 물리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네. 메타버스화를 해서 그러면 그 가상의 공간에서 똑같이 구현을 해봄으로써 네. 여기서 생겨나는 어떤 문제, 트라이 앤 에러를 잡아낸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뭐 돈 들어가니까 설비 직구하는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 가우스라는 회사가 메타버스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일을 지금 엔비디아가 해주고 그렇죠.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지멘스가 그렇죠. 되는 네. 그런 경우네요. 그렇죠. 그 엔비디아에서는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옴니버스라고 말씀드렸던 건 솔루션의 그냥 제품명인 거고요. 예. 실제로 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에요. 디지털 트윈. 네,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냐면 현실의 지구가 있으면 똑같은 쌍둥이 지구를 메타버스에서 하나 더 만들어줄게. 그렇죠. 여기서 사업해. 쌍둥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사실 근데 이걸 만들려면 쉽진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해보도록 하겠고 예.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이 옴니버스를 구축하고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메타버스 상에서 어디에 부식이 생길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비용을 아낄 수 있긴 한데 예.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들이 옴니버스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를 총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원격 근무고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예. 요즘 원격 근무는 많은데 사람들이 그래도 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되니까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 두 번째가 전 세계에 분산된 팀. 이것도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원격 근무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BMW의 자동차 디자이너가 독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예. 또 뭐 프랑스에도 있고 예.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어디서 일하지? 중간에서 만나자 하와이. 그러니까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세 번째 이유가 호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툴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 설계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예. 친구는 CAD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CAD는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나오는 CAD인데 예. 사실 그 CAD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CAD와 그리고 권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CAD의 회사가 다르면 호환이 예. 안 됩니다. 음. 같은 CAD 내에서는 호환이 돼요. 그래서 실시간 동기화는 되고 실시간으로 같이 작업이 가능한데 서로 다른 회사는 CAD가 달라도 CAD가 다르면 이제 아예 그게 안 돼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BMW 직원이 예. 사용하는 설계 프로그램과 사실 미국에 있는 BMW 직원이 사용하는 설계 프로그램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일을 같이 하죠? 나중에 뭐 합치는 뭔가가 있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메타버스.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뭐 원격 근무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전 세계 분산된 팀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전 세계 분산된 팀 지금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지금 4개의 화면이 있잖아요. 4개의 화면이 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뭐 한 명은 뭐 시드니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한 명은 뭐 서울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런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건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건물을. 네, 지금 건물 설계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지금 건물을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거 좀 재밌어서 그냥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 도시를 만약에 우리가 그 계획한다고 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집 샀을 때 이런 불만 꼭 있잖아요. 내가 10억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그림자 가죠. 하루 종일 내가 태양을 못 보내. 그렇죠. 이게 물론 그 해가 지고 뜨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단순한 프로그램은 있긴 있습니다만 예. 이게 그 예를 들어 나는 여기에 이 건물을 짓고 싶고 나는 그 옆에다가 2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고 나는 그 옆에다가 3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 배치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불평불만이 적지? 라는 거를 한 자리에 모여서 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 가면 네네. 이게 해외에 어떻게 지는지 낮에 따라서 밤에 따라서 이게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근데 사실 그거를 굉장히 고도화시킨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아 이거를 예. 사실 이거는 그냥 재밌어서 한 거고 참 그 현실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얘기부터 좀 잠깐 해드릴게요. 예, 예. 조금 전에 제가 지멘스 에너지 말씀드렸죠. 예. 혹시 그 지멘스 에너지에서 배관을 타고 증기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증기가 올라가면서 여기를 부식시킬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예. 예를 들어 증기의 종류가 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증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우리가 이런 거 게임할 때 자동차가 그 절벽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 많이 보셨잖아요. 예, 예. 거의 현실과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되게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물과 관련된 혹은 증기와 관련된 이런 유체와 관련된 거는 유체는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구현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지멘스와 만든 옴니버스에서 이 유체의 움직임을 계산을 해서 부식시키는 장소를 구현한다는 거는 정말 고도화된 현실을 지금 반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건 단순히 그림자 하나인데 해 뜨고 예. 지는 거 하나인데 근데 이게 아니라 현실에서 반영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고 지진 나고 햇빛 나고 비 오고 비 뭐 오고 다 그런 게 예. 굉장히 진짜 현실같이. 진짜 예. 현실같이. 그러면 이 옴니버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그 전에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다른 설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 예. 세계에서 그렇기 위해서 옴니버스 플랫폼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 내장도 되어 있고 여기서는 서로 다른 CAD를 써도 같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도비랑 뭐 여기 오토데스크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같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이용해라. 내가 메타버스 열어줄게 예. 하는 게 엔비디아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걸 생각하면 현실이라는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그 가상 세계에다가 복사본을 올려서 거기다 뭔가를 구현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디지털 트윈은 약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정반대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예. 옴니버스라는 곳에다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것을 세워놓고 나서 예. 옴니버스에서 최적화가 되면은 그걸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방법. 그래서 옴니버스가 원본이고 현실 세계가 복사본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네. 건물을 지은 거를 옮긴 게 아니고 그쵸. 건물을 짓기 전에 실제로 지어보고 네. 그대로 오프라인에다가 새로 짓는다.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현재 에릭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통신 장비 기업이죠. 예, 예. 자, 에릭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사진 4개를 준비했는데, 자, 에릭슨은 지금 5G 통신 장비를 깔아야 됩니다. 전 세계 15,000개소에 향후 5년 동안 15,000개 정도의 마이크로셀과 타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거를 잘 설치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막 뚝뚝 박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은데? 그걸 찾기 위해서 일단 도시를 메타버스에다가 정확하게 구현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인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 구현을 하냐면 이제 5G 안테나가 있으면 전파는 온 곳으로 튀죠. 예. 그리고 그 전파가 튀었다가 반사되는 곳도 온 곳으로 반사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건물의 높이 혹은 여기에 있는 어떤 표지판 아니면 나무 또 뭐가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건물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반사되는 각도가 달라지고요. 그 나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그 신호가 사라지는 강도가 달라지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메타버스 안에다 이렇게 구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 선이 보이고 파란색 선이 보이죠. 예, 예. 이게 바로 이 5G 중계기에서 밑에 보이는 자동차 파란색 도로에 지나가는 게 자동차거든요. 예, 예. 자동차까지 어느 정도의 신호를 통해서 반사돼서 여기까지 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선이 그 강한 신호, 파란색 선이 약한 신호. 그래서 이 선이 얼마나 강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통해서 예. 적절한 위치에다가 5G 네트워크 안테나를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이게 듣는데 네. 갑자기 타임머신이 생각이 났어요. 왜 타임머신이 여기서? 타임머신 생각나냐면 내가 현실 세계에서 네. 통신 장비를 단말기를 막 깔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잘 안 돼. 네. 그래갖고 다시 깔어. 네. 그리고 다시 깔고 최적의 걸 찾아요. 네네. 그 다음에 타임머신을 타고 네. 통신망을 깔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깔아. 그리고 깔아.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한번 이걸 다 해보고 네.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 통신망을 다시 만드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에릭슨은 본인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를 완벽하게 구현을 했어요. 예, 예.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까는 잠시 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릭슨은 하나의 도시를 구현을 했었고, 그리고 그 도시를 구현할 때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료도 다 구현을 해야 돼요. 유리에 반사되는 반사되는 강도랑 시멘트에 반사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확하게 구현을 해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구현된 도시가 하나가 생긴 거죠. 옴니버스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물류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건 이제 한 공장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근데 공장도 자동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봇팔이 막 여러 가지를 조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로봇팔에게 부품을 적시에 정확하게 갖다 줘야 되죠. 예, 예. 그럼 수많은 그 모빌리티 로봇들이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로봇들끼리 경로가 꼬인대요.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지나가다 부딪힐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근데 이 수많은 로봇들이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들고서 그 라인까지 가져다 주는데 계속 꼬인대요. 그러면은 이 계속 꼬이는 것들을 지금 이건 메타버스 아닙니다. 예. 메타버스 안에서 이게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꼬일 때마다 최적화를 다시 시켜줍니다. 그래서 리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솔루션은 리옵트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솔루션이 옴니버스에서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 옴니버스 이용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 제공되니까 여러분들 공장 운영하실 때 되게 좋을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공장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죠. 예, 예. 공장이라는 하나의 세계가 여기에 정확하게 구현이 된 겁니다.
하나의 세계가. 예. 자, 여기다가 네. 조금 더 기술을 조금 더 더한다 그러면 네네. 이게 그 항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루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네. 그런 것들을 최적화를 시키려면 네. 이게 오늘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게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이 이렇게 나사를 조이는데 네. 갑자기 뭐 실수로 나사를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 갖고 온 애가 나사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네네. 그럼 그 떨어진 나사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 사람은 보고서 나사 주스면 떨어졌네 되죠. 그럼 주스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딥러닝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사를 여기다도 넣어보고 여기다도 넣어보고 여기다도 넣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이게 이미지가 있다 그럼 나사가 여기 있는 이미지 여기 네. 있는 이미지 여기 있는 이미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네. 이걸 딥러닝을 시켜서 여기 나올 땐 이렇게 하고 여기 나올 땐 이렇게 하고 여기 나올 땐 이렇게 해서 그냥 학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진짜 3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얘들 간의 충돌 네. 또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선 이렇게 음. 라는 걸로 딥러닝을 시켜서 최적의 경로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거지. 찾아주는 예, 거죠. 예.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돌발 상황에서 로봇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미리 주입을 해놓을 수도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보세요. 사실 공장은 유기적으로 계속 변해요. 그쵸? 필요에 따라서 변해요. 예, 예. 실시간으로 재고도 변해요. 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 이제 리옵티마이징 그러니까 최적화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현실 공장에서 쓸게요. 끝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변화되는 그 데이터들이 계속 그 옴니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변화되는 재고량 그리고 그 변화되는 라인 그리고 그 모빌리티도 계속 바꿀 거 아니에요. 더 필요하면 더 만들 거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리옵티마이제이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공장 굉장히 잘 돌아가게 해드릴게요가 이거니까요. 공장이라는 세계가 그 옴니버스 안에 마련이 됐는데 그냥 그 공장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 계속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자율주행. 예. 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위한 엔비디아 드라이브가 이번에 또 공개가 됐는데요. 이것도 개방형 여기서 잠깐 이거 네. 자율주행 넘어가기 전에 네. 사마이 네, 4MA2인가? 엔비디아는 기업들을 노리는 메타버스 개발만 하나 봐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우리 이조영하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메타버스가 왜 필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 가상 공간을 왜 만들어서 쓰지? 네. 뭐 그런 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 회사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업무를 원격 근무를 한다. 네. 원격 근무를 하면은 내가 부장한테 이게 종이로 뽑아서 갖다 줘야 되는 거 못 네. 갖다 주면 이제 이메일로 보내면 그렇죠.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타버스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캐릭터를 움직인다. 네. 그럼 내가 캐릭터를 움직여서 이게 네, 서류를 캐릭터가- 들고 있는 내 그쵸. 캐릭터가 들고 가서 부장한테 갖다 주면은 부장은 그 서류가 뜨겠지. 그럼 그걸 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럼 이메일 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신기하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그러니까 거죠. 이메일을 보내면 되잖아.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던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최소한 이 가상 공간이라는 곳이 유의미하려면 네, 네. 일단 1번은 사무실이 없어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그 어쩔 기업 수 없이라도. 그러니까 그 네. 기업 입장에서 최소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게 네. 임대료보다 싸면 돼. 그렇죠. 그렇죠. 네. 임대료보다만 싸면 네. 굳이 이걸 왜 하냐 그러면은 뭐 생생하든 안 하든 네. 그냥 쓸 여지가 있지. 그러니까 그렇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약간은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네.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쓸 유인이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의 공간에서 이거를 뭘 해야 될까라고 네. 해보면은 그 영화를 내가 이렇게 보는데 네. 그거를 그 영화관 메타버스에서 영화를 본다는 거지. 그러면 내 옆에 사람이 있어. 네. 네 옆에 사람이 있어 네. 메타버스로. 네. 근데 영화를 봐. 네. 근데 내 옆에 왜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할 때 베네핏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그럼 그런 영화에 대해서 내가 원래 10,000원 내고 봐야 되는데 5만 원을 낼 것이냐? 네.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종현 거 얘기했던 결론이자 그냥 우리의 중간 결론이 네네. 기업형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이유가 기업은 거기에 원래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K가 반도체 파일럿 공장을 만들면 네네. 이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5천억이 들어간다 쳐요. 네. 근데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00억이야. 네.
그럼 무조건 하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조인데 17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구현하면 그 솔루션 최저까지만 뭐 많이 붙겠지만 1년에 1,000만 원이면 예. 많이 써도 2조를 아낄 수 있는데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차원으로 가게 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는 네.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복잡하고 네네.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기업은 자기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특정 업무를 네. 그대로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을 때 비용 절감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수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예. 메타버스라는 걸 우리 개인이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럼 그 크리에이터가 그 공간을 만들 만한 유인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 공간 안에서 놀 수 있는 건데 그쵸. 지금 어떤 개인이 그러니까 물론 재밌어서 만드는 사람 한두 명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이게 필수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튜브에서 지금 필수적으로 이걸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저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그래요? 우리가 조회수 1당 1원씩 먹겠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플랫폼이 존재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에게는 아직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좀 찾기 어렵지만 예.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니면 생산성을 정말 크게 올릴 수 있는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먼저 진출할 유인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자율주행을 하려면 사실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자신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테슬라에게 엔비디아가 제일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의 확보량인데 예. 그래서 엔비디아는 본인들이 우리가 자율주행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공할 테니 그러면 자동차 기업들아 이리 와 여기서 데이터를 모아서 너희가 자율주행을 해봐 예. 라고 하는 엔비디아 개방형 플랫폼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니오,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 뭐 볼보 상용차도 있고 샤오펑 다 이렇게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이 공간 안에서 그 메타버스 플랫폼 공간 안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줄 수 있는 어떤 그 특별함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만 자동차 굴리는 걸로 부족한데. 예. 그리고 뭐 니오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겠죠. 우리만 자동차 돌리는 걸로 부족한데. 그러면 메타버스 안에서 너도 돌리고 나도 돌리고 전 세계 중국도 돌리고 독일도 돌리고 뭐 미국도 돌리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자.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데이터를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안에 쫙 모으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자동차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엔비디아 드라이브가 좀 해줄 수 있는 되게 특별함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예.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똘똘이 가가멜님이 저 아저씨 잘생기고 말도 잘하니 저한테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 이조 앵커 왔다고 싫어요 누르라고 선동이 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죠. 자꾸 그러면 제가 책 보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책 보낸다.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예. 그러면 라벨링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근데 라벨링하기 굉장히 힘든 것들이 꽤 많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악천후, 예를 들어 안개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라벨링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안개를 어떻게 라벨링을 하지? 이런 그런 문제점들이 있대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라벨링을 엔비디아 드라이브에 있는 AI 인공지능이 스스로 라벨링할 수 있는 기능을 엔비디아 드라이브는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그 LED 블링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깜빡거리는 불빛을 말하는데 예. 예를 들어 이런 건 쉬워요. 그러니까 그 경찰차가 있는데 경찰차 위에 있는 경광등이 깜빡거리는 거는 이제 구분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예. 자동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비 오는 날 그 경광등의 불빛이 바닥에 반사된 그 불빛은 이건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스스로 라벨링 해줄 수 있는 AI 기능이 엔비디아 자율주행 엔드라이브 그러니까 드라이브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베네핏을 우리가 줄 테니까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 이쪽으로 모여서 함께 데이터 모아보자 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면 아유 유동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모든 주행들. 넥스트 레벨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대요 이게. 아 그래요? 예. 다음부터는 춤도 준비해 와야 돼요. 뭐 이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거? 뭐 이게 슈퍼챗 하면은 뭐 하는 거 있대요. 네. 어떤 유튜브 보니까 막 2시간씩 하더라고. 아 이걸요? 막 춤을.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성의껏 손동작이라도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네. 하나씩 이렇게 모아볼게요. 옴니버스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지금 그 엔비디아가 구상하고 있는 옴니버스는 행성급 옴니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행성급 옴니버스 안에서 에릭슨은 소규모의 그 도시 옴니버스 월드를 하나를 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멘스는 본인들의 그 발전소 옴니버스 하나를 들고 있는 거고요. 아까 또 우리가 뭐 했었죠? 물류창고. 물류창고 옴니버스를 누군가 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행성급 옴니버스 안에 여러 개의 옴니버스 월드가 있으면 그 옴니버스 월드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만약에 집에 공간을 구성하고 있었던 디자이너가 하나의 그 옴니버스를 갖고 있었고 예. 그리고 집에 가구를 디자인하고 있었던 옴니버스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소파 같은 것들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것들 그걸 디자인하고 있었던 옴니버스가 있으면 그 세 개의 옴니버스가 합쳐지면 하나의 집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옴니버스 메타버스 안에서.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에릭슨이 하나의 도시를 정확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릭슨이 부족한 건 뭐냐면 건물과 구조물 주변 환경들은 정말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자율주행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벤츠가 만들고 있는 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들은 도로를 비롯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없어요. 예.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럼 에릭슨네 동네 가서 하면 되겠네.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만들고 있는 도시, 저들이 만들고 있는 도시, 이들이 만들고 있는 공장, 저들이 만들고 있는 공장, 이들이 만들고 있는 회사, 이들이 만들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하나 쭉 합쳐지게 된다면 결국은 나중엔 지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엔비디아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추구하는 바는 E2, Earth 2입니다. 하나의 지구를 우리가 만들어줄게. 여기서 모든 것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면 만들수록 지구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엔비디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옴니버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기업들이 크리에이터가 직접 되어주고 있는 거죠. 도시도 만들어줘, 도로도 만들어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거기 가서 놀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형 뭐 옴니버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직은 니즈가 없는 거지. 아직은 니즈 없죠. 개인들이 가서 늦을 니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장 내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니즈가 있는 거고. 그럼 개인 크리에이터 중에 내가 옴니버스를 통해서 개인한테 충분히 그 정도로 과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나중에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옴니버스, 뭐 메타버스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지금은 저는 싸이월드 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여요.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주고받고 이거 재밌죠. 재밌는데 나한테 필연적인 이유는 없단 말이야.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필연적인 메타버스를 이용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 엔비디아가 뭔 일을 하는지, 뭔 일 하는 회사인지를 지금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자체가. 네네, 그래요?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뭐 만드는 회사냐면은 GPU 칩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GPU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그래픽. 그럼 그 그래픽 칩을 가지고 뭘 할 거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채굴도 하고 그래픽도 구현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칩을 가지고 얼마나 잘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픽 칩을 가지고 걔네가 굳이 뭐 영상 3D 디자인을 자기들이 원래 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나는 칩을 공급하는 거고 이 칩을 이용해서는 이런 뭐 포토샵을 한다거나 아니면 3D 디자인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세요. 그쵸. 나한테 칩을 사세요. 그렇죠.
이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 GPU 칩이 어디에 좀 활용이 되냐면은 인공지능 돌리는데 되게 많이 활용이 돼요. 네.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뭐 유체를 막 돌리고 뭐 거기 라벨을 붙이고 자율주행 막 그 뺑뺑뺑 돌리고 막 이런 거 네네. 보면은 이런 거 돌릴 때 지금 뭘 쓰고 있냐면 GPU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엄청 비싸. 네. 그 엄청 그 비싼 GPU를 내가 사서 쓰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GPU 클라우드를 이용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도시를 만들고 싶니? 그러면은 내가 이거 서버 빌려줄 테니까 GPU 서버 빌려줄 테니까 여기서 만들어. 네. 그리고 사용료를 내.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왜 지금 엔비디아가 이런 다양한 장면들을 보여주냐라는 거는 니네가 아이디어가 없나 본데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솔루션을 엔비디아가 사실 처음부터 만들었던 건 아니고 네. GPU 칩을 가져다 그 자율주행을 구현해봐라. 네.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너무 못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 야 솔루션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네네. 그러면서 그 회사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 너희 차에 엔비디아 칩을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럼 도시를 만들어 준다는 거야? 유체 역학을 하는 거야? 네네.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걸 만들면 엔비디아를 사용함으로써 돈을 내는 그래서 그런 곳입니다. 그 우리나라 엔비디아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엔비디아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를 검색하시면은 이제 엔비디아 국내 홈페이지가 들어가지는데 예. 그 엔비디아 옴니버스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밑으로 쭉 스크롤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최적화된 노트북과 PC와 그리고 서버를 팝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딱 그걸 당신의 현실을 메타버스에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질의가 온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함께 고민해 주는 그쵸? 거지. 네. 이건 하드웨어 플랫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신이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맞아요. 네. 그게 기존의 플랫폼 이용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나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줌 하는 거 엔비디아의 영상을 보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둘이 보고 얘기하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둘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우리 하잖아요. 네네. 면대면으로 그래도 보고 얘기하는 게 좋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네네. 그리고 우리가 자료 있으면 자료 이렇게 보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료 보고 얘기하면 눈이 안 마주치니까 네. 이게 좀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걸 내용 봐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에서 제공했던 솔루션이 뭐가 있었냐면은 맞아요. 내 눈을 강제로 올려. 맞아요. 네. 그 나는 밑에를 보고 있는데 이 보는 사람 편하도록 올려.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제어의 그 데이터들을 딥러닝을 해서 네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정과 제일 좋아하는 눈의 위치를 딥러닝을 해서 찾은 다음에 네. 내가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얘가 강제로 보정을 해서 시청자들이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뭐 지금 방송하는데 딥러닝 왜 필요해?라고 잘 모르고 우리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그걸 보여준 거죠. 야 너도 시선 처리 잘 안 되지? 네. 내가 시선 처리 시켜줄게. 네. 괜찮은데? 이거 북한에서 쓰면 되게 좋겠다. 프롬프트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메타버스를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돈이 꽂히게 만들어주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엔비디아만한 기업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본인들의 메타버스 꿈을 피력하는 그 영상 쭉 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봤는데 다들 일단 개인 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태여서 좋다 뭐 나중에 예쁘고 편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나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 꼭 필요한데의 느낌이었다는 거. 그리고 저기도 있죠. 뭐요? 야 메타버스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뭐 거기 이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상해봐야 되는 거는 야 도대체 GPU를 몇 개를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생각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가고 있는지를 그렇죠.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래요? 엑스노